검단 신도시 행복부동산 윤 소장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이고요. 내일서부터는 그 황금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작되기 앞서서 제가 촬영을 하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린 다음에 좀 사무실도 좀 쉬고 하니까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그 5월달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는 제가 3월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그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매수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간간히 이 통계를 보면 조금씩 거래는 됐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재개발이나 이런 쪽 그 수원서부터 이렇게 제가 다니는 그런 데를 보면 확실히 그 매수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3월 말 초에 여기 검단 신도시 그 분양 스케줄이 그 AB 3-1 필지에 그 대성이 분양을 했어요. 789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미계약 줍줍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번호표 받은 사람들만 저번 주 토요일 날 인터넷으로 줍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되었던 그 우미린2가 그 478세대가 분양을 했고요. 그 밑에 똑같이 대방 3차가 764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우선 분양 청약률을 보면 뭐 우리 검단에서 그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서는 청약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뭐 보통 한 적게는 한 20대 1서부터 뭐 많게는 한 100대 1까지 이렇게 청약률이 나왔으니까 뭐 많이 높은 거죠. 우리가 그 동파 그 밑에 있는 동양 파라곤 토할 때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청약률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지금 총 24개 아파트 단지 중에 그 8개 단지를 남겨놓고 지금 분양을 다 1단계는 많이 했죠. 그래, 올해는 이제 어디가 남아있느냐. 저 대성 옆에 엊그제 분양했던 대성 옆에 금성백조 그 2가 남아있고요. 이쪽으로 그 호반2 건너편에 두 필지가 우미린 3가 남아있고 또 이번에 분양했던 우미린2 옆에 호반3가 내년도에 분양의 예정일이 있고요. 그리고 큰 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자리 필지에 모델하우스 필지에 그 분양이 예정돼 있고 내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그렇게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번에 분양했던 우미2라든지 대방 3차가 굉장히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호반 서밋 그 일하고 금호 어울림하고 유승한 애들이 이제 전매가 풀리면서 계속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호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금매물 뭐 한두 개 뭐 몇 개가 소진이 되고 한 1억 2천 요 사이에서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금호는 1억 5천 4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 뭐 저층이라든지 이런 게 한 1억 1천 뭐 2천 정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수요 그 매수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고 전화를 해보면 출발이 아직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그 부동산 뭐 관계자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올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매수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고 손님들이 전화 오고 그 매수가 없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그 3월 달에 할 때 그 3월 달 6개 금호가 호반이 10개,
유승이 그 9개 됐다 그랬는데 이제 추가가 돼서 늦게 신고한 실거래가 늦게 신고한 게 있으니까 한 달 뒤에 보면은 또 이제 추가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금호가 5개, 호반이 15개, 유승이 13개가 추가가 돼서 금호는 11개 3월 달에, 호반은 25개, 유승은 22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 통계가 나오고요. 4월 달에는 지금 오늘 날짜로 뜬 게 금호 8개, 호반 9개, 유승 9개.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래가가 거래가 형성돼 있고 총 합치면 11월서부터 총 합치면 제가 따로 이렇게 그 표를 엑셀을 해갖고 올리겠지만 금호가 239개가 됐고 호반이 한 543개, 유승이 175개. 비율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총 4월 말까지 그 총 실거래 그 된 게 개수가 금호가 239개, 후반이 543개니까 한 550개 정도 됐고, 이게 절대적으로 뭐 제가 오차가 한 대여섯 개는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 정도는 됐다. 검단 신도시가. 그리고 유승이 175개가 됐고,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고 요번에 뭐 이제 소비가 살아나고 뭐 여행도 가고 황금 연휴 때 그러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코로나는 지나가겠죠. 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많이 잊혀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많은 그 우리 삶의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확실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분양권이라든지 주택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제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 사는데 우리가 뭐 최상위서부터 하위까지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존재를 하는데, 매수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매수가 따라올 것 같고, 이제 또 전반기에 여기 그 5호선 노선이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보면 어느 이제 그런 부분에 계획됐던 그런 사업 부분, 그 사업을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런 SOC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그 경기 부흥이라는 활성화라는 그 명분이 생겼으니까,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가 또 여당에 유리하게 됐고, 그래서 거침없이 이제 막 돈을 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금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부분에서는 더 떨어질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0%대 금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 재정적으로 확장을 할 것 같아요. 돈을 막 풀 것 같은데, 뭐 심지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예,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런데, 이런 위기 때 조금 더 극단적인 것보다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나가고 나면은 그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런 그 우리 그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서 본인이 갖고 있던 거를 내놓고 금매물로 내놓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희 손님 중에 그 신도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신도시 분들은 아예 전화도 안 주셨어요. 아시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입주할 때 흔들리거나 말거나 길게 갖고 가면 많이 오른다 이거죠. 꾸준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그 힘을 발휘한 게 그 강남도 신도시니까, 옛날로 치면 신도시 주변에 1기 신도시라든지 2기 신도시 꾸준히 그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그 크게 보면 검단 신도시도 올해는 5호선 노선 나오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상승이 꾸준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내년에
제가 사실은 뭐 올해 하반기에 그 GTX D 노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 노선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 내년 상반기면은 6월 달에 그 호반이 입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노선 자체가 뭐 1, 2월 달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한 3, 4월 달 정도의 노선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호반 입주할 때 그 신도시 입주할 때 그 급매물 나오고 프리미엄이 폭락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해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단 신도시는. 그 일정이 빨라지면은 빨라지지 분위기가 조금 늦어지지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GTX D 노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악재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 경험한 사람들이 안 흔들리더라고요.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흔들려서 금매물로 내놓으셔가지고 또 거래가 됐고 다만 시세보다 저렴한 거지 그분들이 손해본 건 아니죠.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손해보는 건 제가 못 봤어요. 10년 정도 이상 된 이렇게 오면서 그것도 신도시 분양권만 하면서 제가 아파트 분양권 해갖고 손해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런 저기를 그 경험을 좀 조금씩 많이 하시다 보면 멘탈이 강해지고 그러면은 이런 그 우발 상황이 왔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가장 길게 갖고 계신 분들이 돈 벌어. 신도시는 분양할 때 또 그 입주할 때 완성됐을 때 5년이 완성돼서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가격이 뭐 주춤하거나 이럴 뿐이지 계속 결국엔 올라가더라고. 나라 경제가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는 하여튼 우리 거래했던 손님들 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는 방법에는 여기가 뭐 매도가 사면 되고 매수는 팔면 되고 중개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중간에서 거래 잘 해주시면 되고 지금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올라가서 거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위험성도 많고 요즘에는 그런 특히 젊으신 분들을 제가 경험해서 보면은 그런 계약이 깨지거나 그런 부분도 많은데 하여튼 잘 세밀하게 이런 핸들링을 거래를 그 매수자 사이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도 잘 하고 나중에 소명자료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래는 한 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하셔가지고 계약을 아무 그런 리스크 없이 컴플레인 없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할 때까지 일을 이따가 분양권 거래는 등기할 때도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거래 하나 갖고도 계속 전화해야 되고 매수자를 나중에 등기할 때까지 챙겨야 된다. 상가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상가도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리는데 상가 컨설팅을 하고 상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가 분양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진짜 될 만한 자리에만 들어가서 하셔야지 나중에 개피 볼 수가 있어요. 상가가 계속 안 좋았거든. 한 3년 전서부터 제가 옥길까지는 상가가 좋았던 것 같아. 옥길 한 4년 전 옥길 입주한 지가 한 4년 됐죠. 부천의 옥길 지구가 그때까지 상가 하면은 저희가 뭐 실매수자들은 나중에 뭐 피주고 사는 그런 적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가 투자도 많이 좀 했었는데 제가 상가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될 만한 자리 아니면은 상가를 제가 권하지를 않아요.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싸다고 현혹되지 마시고 나중에 임대 맞춘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얼굴 붉히고 임대가 안 나가서 입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중심 상가를 지금 뭐 여기 서영 아너시티가 1차, 2차가 있고 국제 프라자가 있고 JS 가 있고 또 JS2가 있고 계속 있습니다. 중심 상가지 지금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물량이 작년에 아파트 분양해 놓은 것처럼 중심상가, 프라자 상가들이 분양을 계속 이제 앞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상가는 1년이면 다 지니까 주문 다 떨어지니까 입주하기 전에 상가는 내년 한 올해 말이나 이런 전부터 내년 1월서부터는 막 임차 맞춰주고 그럴 거예요. 그때가 이제 굉장히 바쁜데, 하여튼 상가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좀 많이 좀 했었는데, 그것도 신도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도시 상가, 프라자 상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많이 올리기도 하고. 좀 요즘에는 제가 항상 그러죠. 10번 생각해봐라. 상가는 아파트 분양권은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눈 감고 들어와라. 신도시는 언제 들어와? 오늘 들어야지. 내일 다음 주에 뭐 돈 마련, 그럼 벌써 올 리가 없어요. 그럼 못 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신도시는 끝난 거야. 그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급매물은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부동산들이 다 챙겨버린다고, 중간 업자들이. 나한테 급매물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조금 기운 것 같아요. 그런 그 경험이 없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니는 거 자꾸 매매를 시켜주지만 그런 게 거의 없다. 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했으니까 상가 컨설팅에 관련돼서는 좀 연락을 많이 주시면 제가 도움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줄 것도 없어요. 제가 상가 업체에서 다 수수료든 이런 걸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주저택지는 올해 하반기에 그 이주저택지가 추첨 예정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도 그렇고 좀 많이 죽어 있는데, 여기가 기존에 초창기에 거래됐던 부분에서 한 40건 정도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들한테도 이주저택지 한 2억 5천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거의 거래가 됐고 원 매도자는 거의 없고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 추첨 앞두고는 좀 많이 꿈틀꿈틀하면서 오를 것 같아요. 다만 가려야 될 거는 한 40건이 소송이 들어갔는데도 뒤로 빼가지고 그걸 거래하려고, 이중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느낌이,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가려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는요, 진짜 10년 만에 누가 말대로 10년 만에 온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대중하고 따라서 움직이면 내가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개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중하고 반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제가 작년에 여기 8월 달에 와가지고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여기 매수 의견 내가지고 우리 사드렸단 말이죠. 손님들한테 지금 사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벌써 1억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처음 왔을 때 2천만 원, 1,500원, 1,000만 원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타이밍, 그리고 대중과 본중과는 좀 반대 방향에서 움직여라. 남들 다 좋은 거, 여기 5호선 연결된다는 소식 다 나오고 GTX D 노선 다 나온 다음에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못 사지. 벌써 2억이 넘어갈 건데. 그죠? 그런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신도시는 말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여기만한 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를 투자를 못하면 다른 데 투자 못해요. 금액이 세서 다 묶여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검단 신도시 4월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흘러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만 이번 느낌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번 그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비가 풀리고 국가에서도 좀 많이 정책 자금 푸니까 그런 게 소비 진작이 돼서 정상에 가는데, 빠른 시일에 정상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낮아지고 정책 자금이 많이 풀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주식이니 뭐니 갔던 사람들 다 부동산을 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 손님들 여기서 매도하신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도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래시켜 주신 손님들이 계세요. 그 분들 다음에 어디 투자하실 때도 또 연락 주시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타고난 걸 심어야 된다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가 여기가 검단 신도시는 뭐 투기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미분양 관리적이잖아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많이 이쪽에는 해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서울하고 근접해서. 물론 뭐 흙먼지 뿔뿔 날리고 있다 보니까 막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투자는 긍정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개인이 여기가 좋으니 나쁘니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얘네들 그 거대한 기업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서 묻혀가 가기만 하면 돼. 결국엔 다 오르더라고, 부동산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는 소식은 이만큼 저번 마감을 해드리고, 제가 지금 우리 여기 검단 신도시 옆에 검암역에 그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가 이제 5월 말쯤에 분양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조금 그 사무실을 그쪽에다 안 내려고 그랬는데 내기도 뭐하고 안 내기도 뭐하고 그래갖고 안 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주변 사장님이 같이 내자고 해갖고 그쪽에 그 홍보관이 있는데 그 현대 힐스테이트 4차 앞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해놨어요. 아직 세팅은 안 되는데 요번 주 4월 말까지 해서 이제 그 간판하고 그러면서 세팅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놔서 이제 그 검암역 푸르지오를 하는데 그것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전화 좀 많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40층 이상 올라가고 환경도 좀 괜찮고 또 그 6개월 전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특지개발지구는 뭐 3년 전매제한인데 6개월 전매제한이에요. 그래서 손님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제가 왔다 갔다 한 스카이, 송도 스카이, 더 스카이는 그 오피스텔을 제가 좀 거래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손님들한테. 그것도 뭐 한 5천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됐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는 뭐 1억 초반에 1억에서 한 1억, 지금 한 3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부평 힐스테이트 그 재개발은 조금 멈칫하는 것 같아요. 저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수원 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사연 마일하면 수원 쪽도 매수가 이제 한 2주, 3주 전부터 거의 뭐 매수가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제가 다니는 이쪽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요.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금 이제 전화가 많이 올 때가 됐는데 전화 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드릴게요. 한들지구 공원에 푸르지오 자이 때문이라도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자라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